아들의 결혼을 숨기는 이른바 위장 미혼을 했다는 논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점검에서 왜 안 걸렸나? 네. 이분들이 주도 면밀했어요. 보통 이런 게 왜 걸리냐면요. 야, 당첨됐다. 오예! 하고 주민등록을 빼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2024년 8월에 당첨을 받고 한 7개월 정도 더 버텼어요, 아마. 당첨에 대한 국토부 조사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좀 되고 나서 이런 어떤 위장 전입 상태, 위장 미혼 상태를 해소해서 진짜 계획적이에요. 지금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도 네. 이혜훈 후보자 그 용산의 20평대 작은 집에서 다 같이 살았던 거 맞냐. 전체적인 과정이 본인이 이런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아파트 하나 부정청약 해먹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계획적으로 이거는 반칙과 부정청약을 한 겁니다. 계획적으로 반칙과 부정청약을 한 거다. 오늘 주진우 의원은 이런 비교 사진도 올렸더군요. 서울대 입학보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이 12배는 더 어렵다. 우리 또 주택 청년들의 이 자가 마련에도 큰 관심이 있는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이혜훈 후보자의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보면 참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인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 말 그대로 청약이 로또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온갖 편법과 부정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가치가 큰 부동산을 본인이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천하람 의원이 잘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주도 면밀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저기서 드러나지만 보통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뭐 3불 이것만큼은 세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국민의 영린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입시,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병역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병역 문제 한번 논의했습니다. 그 입시 문제 관련해서도 뭐 자녀가 뭐 스펙 쌓기용으로 대학에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까지 이게 뭔가 3관왕을 한 거거든요. 트리플 크라운을 한 겁니다. 그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서울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말 그대로 집 없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이 염장을 지른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도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네. 서울대 가는 것보다 12배나 어려운 아파트 청약,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정말 계획적으로 위장 미혼을 했구나. 이런 게 이제 뭐 야당의 주장 같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반칙이나 편법이 아니고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 가구 원수를 저렇게 부풀림으로 인해서 74점 청약 가점, 그러니까 이게 턱걸이 점수를 채웠어요. 만약에 가구 원수를 정직하게 신고를 했더라면 그 5점이 빠진다면서요? 예, 5점이 빠지면은 그 아파트 당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저렇게 부정하게 청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탈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가 막힐 상황일 것 같고요. 저 아파트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부정 청약 문제도 세게 감독을 한 모양입니다. 무려 40여 건이 취소가 됐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혜훈 후보자는 들키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서 드러났는데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도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장남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주택법 101조에 보면 이런 유형의 부정 청약을 금지하는 실정법 조항이 명백히 있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청약이 취소가 되고요. 그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담까지 안고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게 정한 인사다 보니까 아마 여당도 부담을 느끼면서도 공개적인 어쨌든 이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상황이 이쯤 되면
이혜훈 후보 스스로 좀 거취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일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까지 일주일이 넘게 남았는데 그래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의혹이 터질지 모르고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일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고 우리 김재섭 의원님 말씀대로 병역, 부동산 문제, 또 뭐였죠? 입시 문제까지. 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만 용산 아파트에 살고 장남은 주말마다 서초동 부모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죠. 속아 웃을 일이다라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매우 부적합하다. 임명 반대한다. 여 대변인님, 민주당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 인사였다고 하면은 바로 아웃됐을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통합 인사한다고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 데려왔기 때문에 바로 아웃시키거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하는 거는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요. 예. 앞서 이야기 많이 나왔고 저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 부동산 부정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꼼수도 아니고 완전히 이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특히나 국토부에서 그 위장 결혼이라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실제는 결혼 사이가 아닌데 혼인 상태로 신고를 하고 이 그 특별 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그 추후까지 찾아내가지고 이건 서류상 너네가 그 위장으로 허위한 거다. 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장 결혼도 잡아내기 때문에 예. 위장 미혼도 당연히 이거는 부정 사례고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도 위장 전입 2번에다가 위장 미혼 1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부정청약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줍줍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취소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양가로 다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90억대 아파트 곧 이제 37억대 이 줍줍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 정부와 청와대에서 조금 엄중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